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 전 시간과 이어서 조아리의 창 중에서 나와 상대방 알기 12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의사소통을 할 때 왜 자기 개방 또는 타인 개방, 왜 개방이 필요한지 그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서는 사실, 감정, 욕구, 생각이 소통을 하다 보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조아리의 창에서는 이 네 가지를 소통하는 것이 소통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말을 늘 하고 살잖아요.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예, 입에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의 말은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법원이든 또 검찰청이든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에서 저에게 많이 보내서 저는 상담을 이렇게 관계에 관련된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이분은 이렇게 남편하고 관계에서 폭력 문제로 오셨어요. 부부 갈등 때문에 폭력이 생겨서 오셨는데 어,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늘 반응하는 그 패턴을 갖고 있잖아. 이분은 어디에 자극을 받냐면 친정 식구들 흉을 보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남편이 어, 이야기를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싸움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도 하시고 이러면서 만났던 분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빙산이라고 프로이드의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마음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게,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감정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을 욕을 하면 감정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감정이 확 올라오는, 욱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친정 욕을 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짜증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친정 욕을 하면 나는 우리 친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친정에 욕을 하면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더 이렇게 확 욱하고 올라온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해드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내 드러나고 싶지 않고 나의 약점을 쌓을 때 나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에 참 많이 화가 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고 나서 그러면 당신의 욕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정 식구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싸울 때 약점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친정을 무시한다. 또는 우리 친정 식구를 무시하는데 내 욕구는 친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친정 식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친정 식구를 존중해주면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데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이렇게 싸울 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남편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친정을 깔아뭉개고 약점을 이렇게 잡는 거는 나를 함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싸울 때마다 우리 친정 식구를 흉을 보고 약점을 건드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당신이 우리 친정 식구를 존중해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열망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들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내 가슴속 밑에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간절히 원하는 열망까지 찾아서 그것을 상대방이 알기 쉽게 잘 표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자기 개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열망까지도 개방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언어가 정말로 어떤 언어냐고 생각하냐면 정말 진솔한 언어이고 자기 자신에게 되게 솔직한 그런 고차원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의사소통 시 개방이 참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개방해야 될까요? 팩트인 사실을 개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나 상대방이 인지한 대로 정확하게 개방하는 사실, 감정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에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마트에서 오징어 수건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오징어와 수건을 각각 사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내가 말한 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료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징어 수건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오징어와 수건을 사다 달라는 걸로 알고 결국은 이렇게 사온 것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명료하게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당신이 말한 거는 오징어 수건 사다 달라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사오기 원하는 건 오징어와 수건을 사오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되돌려서 확인하기를 명료하게 한다면 소통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와 타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한번 확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오징어와 수건이 아니고 오징어 모양으로 생긴 수건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합의 과정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팩트인 사실에 대한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개방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다른 부분은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지인이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나 멋진 레스토랑에 요즘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를 식사하러도 잘 안 가고 그러는데 너무나 고급진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그 코스로 정식으로 주문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한다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자기는 고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크를 대접해 주는데 자르는데 그쵸, 잘 익지 않은 스테이크를 그분은 또 본인이 좋아한다고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자르는데 막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먹기 싫었는데 막 왜 아유 안 좋아하시냐고 천천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이거 안 좋아하세요? 막 이랬는데 안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스테이크를 그걸 다 꾸역꾸역 다 드셨대요. 드시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약국 가서 가스 알명수 사 먹고 막 3일 동안 소화제 사 먹고 막 거북해가지고 닌겔 맞고 막 3일을 막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평상시에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셔서 3일이나 고생을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맞다고 자기가 솔직한 편인데 막 그렇게 비싼 거를 자기 생각해서 사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어도 그 감정을 때로는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사실이 있으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럼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면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기는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러시냐고, 그럼 면을 좋아하시냐고 하면서 앞으로 맛있는 면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이제 이 소통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개방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관계를 하다 보면 친밀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나온 사례가 되게 와닿는 사례고 많이 들어본 사례인데 함께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십 관련된 책을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스티븐 코비가 뉴욕의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매우 큰 소리로 떠들고 제멋대로여서 막 지하철 분위기가 금방 어수선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과 탑승한 그 남자는 바로 스티븐 코비 옆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팽개치고 또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기까지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는 가만히 멍하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는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네요. 아이들을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제야 이 남자는 처음으로 그 상황을 파악한 듯이 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힘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말을 듣자마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됐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 스티븐 코비는 자기니까 느꼈던 짜증은 금방 사라져 버렸고요. 화가 났던 자신의 태도나 행동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본인의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 남자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환경은 동일하지만 감정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대인관계에서 상호 간의 감정의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하철 안에서 묻지 않았다면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감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가, 감정의 소통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사실에 대한 감정을 소통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실과 감정의 이면에 숨어 있는 욕구에 대한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그래 좋아 하고 이렇게 억지로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 보였죠. 그러니까 친구가 말했어요. 나랑 밥 먹기 싫은 걸까?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아까 제가 스테이크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맛있는 걸 사주긴 사줬는데 나는 스테이크, 특히 피가 보이는 스테이크 너무 먹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막 먹기 시작하니까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안 좋아하죠. 사실은 속으로는 이면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의를 생각해서 비싼 거고 하니까 막 억지로 먹다가 결국은 이면으로 억지로 먹은 거죠. 그러다 탈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과 감정의 이면에 숨어 있는 욕구에 대한 솔직한 소통이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숨긴 채 소통하는 것은 상호 간의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고 진정한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죠. 가능하면 정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욕구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꼭 말로만 아니에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가 중요하겠고요.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5분 정도 연속적으로 왜 그러지? 라고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근본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5way 기법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도구이나 근원적인 욕구나 가치관, 신념을 찾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욕구 이면에 숨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에서는 이 부분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크리스 아지리스는 추론의 사다리를 활용하여서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그림 5-2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참고로 교과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나 자료를 접할 때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필터링을 해보고 필요한 자료만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가정을 한 후에 그 가정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믿음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표 그림 5-2번에서 이 자료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다시 토대가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기는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도 서로의 경험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링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가정, 결론, 믿음, 행동에 이르면서 서로 대립되기 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는 상호 간의 추론의 사다리를 그리면서 상호 간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소통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아리의 의사소통을 할 때 개방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창문을 조아리의 창문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소통하고 있는가, 사실만 소통하는지, 사실에 대한 감정까지 하고 있는지, 이면에 숨어 있는 욕구에 대해서 솔직히 소통하는지, 또 욕구 이면에 숨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까지도 소통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성장할 부분은 어느 부분을 노력하고 성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인관계가 내가 어디까지 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만의 그런 노트에 적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조에리의 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조아리의 창 진단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나와 타인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친밀한 관계까지 이르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저도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